여기 혈당 확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제가 삼각김밥 작은 거 하나 먹었을 때 제 혈당 그래프인데 혈당이 춤을 추죠. 이번에 외식을 하고 나서 확인한 건데 삼각김밥하고 비교해서 혈당 그래프가 아주 완만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의 약사 아들 동네 약사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아무래도 먹는 게 정말 신경 쓰이는데요. 집에서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먹으면 된다고 하지만 약속이 있다거나 외식을 해야 할 때 밖에서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메뉴를 먹어야 혈당이 착하게 나올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부모님이 당뇨 환자라서 가족력도 있고 제가 말라 보이지만 내장지방이 좀 있어서 공복 혈당이 높은 편이라서 관리를 안 하면 식후 혈당이 춤을 추게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 저 혼자 밖에서 식사를 해야 할 때 제가 자주 이용하는 메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먹어보고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이를 체크하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샤브샤브인데요.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메뉴를 선정할 때 저는 3가지 정도 기준을 잡아서 메뉴를 고르는데요. 첫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가 크게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맛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배가 불러야 한다는 건데요. 이번에 모임이 있어서 샤브샤브 집에서 식사를 했었는데 한 번에 소고기하고 해물, 배추, 숙주, 치커리, 양배추, 양파, 버섯 등을 좀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서 배도 부르고 맛도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느타리 버섯이나 송이버섯, 팽이버섯 같은 버섯류를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버섯이 일단 칼로리가 낮고 구성된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 비율이 높아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버섯류 안에는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2007년에 연구한 논문에 2형 당뇨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일주일간 매일 느타리 버섯을 150g씩 먹게 했더니 공복 혈당 수치가 22%나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베타글루칸이 PI3K-AKT라는 경로를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이 PI3K-AKT, 발음도 어렵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당뇨가 있으면 인슐린이 있어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해 혈액 속에 당을 세포로 넣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슐린 신호를 받아서 포도당을 세포로 집어넣을 때 이 PI3K-AKT가 필요하게 됩니다. 당뇨 환자들은 이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인슐린이 있어도 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버섯의 베타글루칸이 이 경로를 활성화시켜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제 식후 혈당 그래프를 보면 식사 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샤브샤브에서 디저트로 주는 아이스크림이나 탄산음료 혹은 국수나 죽 같은 종류는 피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먹으면 혈당 피크가 생기고 샤브샤브를 선택한 이유가 사라지니까 꼭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외식 메뉴는 비빔밥인데요. 비빔밥에는 곡류, 어육류, 채소, 지방이 골고루 들어간 음식이고 기본적인 열량 자체가 높지 않아요. 특히 식이섬유 함유량이 많은 채소가 많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식이섬유와 탄수화물을 같이 섭취하게 되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탄수화물의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게 됩니다. 혈당 피크를 빠르게 올리면 몸은 화들짝 놀라서 췌장이 급격하게 일을 하게 되고 다시 이것을 급격하게 내리는 작용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배고픔이나 식욕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식이섬유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천천히 혈당이 오르게 되고 식욕이나 배고픔이 상당히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밥을 반 공기 정도 비벼서 먹었고 고추장은 3분의 1 정도만 사용했는데요. 삼각김밥 1개를 먹었을 때와 비교해서 식후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혈당 자체도 150을 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포만감도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외식 메뉴는 서브웨이 샌드위치인데요. 아마 어머님들에게 익숙한 메뉴는 아닐 것 같아요. 샌드위치 파는 가게인데 이게 빵도 고를 수 있고 소스나 야채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가게입니다. 가볍게 종교 모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친구분들하고 밖에서 가볍게 식사하실 때 드시기에 좋아요. 보통 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좋아하는 메뉴라서 자녀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며느리, 사위하고 집에서 가볍게 식사하시고 싶을 때 포장이나 배달을 시켜서 드시면 아마 매우 좋아하실 겁니다. 우선 제가 먹은 샌드위치 혈당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식후 혈당이 150이 안 넘는 게 보이시죠? 제가 어떤 샌드위치를 먹으면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우선 샌드위치 종류는
치킨 브레스트 샌드위치로 주문하시고 그러면 빵을 고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빵은 곡물빵인 위트빵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소스는 레드와인 식초 소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배달시키거나 할 때도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맛도 있고 포만감도 있고 단백질, 야채, 곡류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라서 한 번씩 드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오늘은 당뇨 환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외식 메뉴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다른 메뉴도 다 먹어보고 저희 부모님에게 추천하는 것들 위주로 내용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 영상 올라올 때마다 참고해 주시면 혈당 관리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